안녕하세요. 6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 발표 주제는 저희 조 시몬스틴처럼 파싱을 기똥차게 해보자 라는 주제로 한번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파스패스 함수에 대해서 엄청난 공을 들였었는데요. 결국 계속 태초마을로 돌아가는 작업을 반복해 나가면서 이걸 어떻게 디자인적으로 예쁘게 짜지? 어떻게 해야지 모든 엣지 케이스를 다 담을 수 있지? 라는 데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저희 조가 짠 코드를 한번 먼저 보시고 디자인적으로 어떤 고려사항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서브 디렉토리를 끝까지 마치신 분들이 마치 못하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파스패스의 한번 기능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파스패스는 어떤 특정 디렉토리 경로가 들어오면 결국에는 해당 디렉토리를 리턴을 해주고 빈 공백으로 들어온 널 값에 디렉토리 파일의 이름을 이렇게 쏙 넣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렇다면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로 상대 경로인지 절대 경로인지 먼저 분석을 하고, 두 번째로는 디렉토리를 토큰별로 워킹해 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각종 예외 처리를 하고 네임을 채워주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스패스 함수의 원론적인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파스패스를 구현을 하면서 어떤 디자인적인 고려사항이 필요할까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파스패스가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그 목적에 맞게 파스패스 함수를 두 개를 만드는 건 어떨까, 이렇게 한번 고려를 해볼 수도 있고, 디렉토리를 또 끝까지 읽을 것인지 아니면 토큰 하나 전까지 읽을 것인지 이런 고려사항이 생겨날 수 있고, 또 너무 많은 예외 처리들이 필요하니까 그것들을 받을 수 있는 추가 인자를 받을 수 있는 인자를 하나 더 만들까? 또 마지막 4번으로는 예외 처리를 안에서 해줄까 바깥에서 해줄까, 이런 디자인적 고려사항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디자인적 고려사항은 결국 마지막 3번에서 끝나게 됩니다. 저 예외 처리를 함수 바깥에서 해주냐 안에서 해주냐, 네임을 끝까지 채울 것인가 덜 채울 것인가, 디렉토리를 끝까지 들어갈 것인가 토큰 하나 전까지 들어갈 것인가. 그렇다면 그 디자인별에 따라서 어떤 결과값들이 나오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조가 만든 파스패스입니다. 저희 조가 만든 파스패스는 케이스 2번 같은 경우는 /a가 들어오면 디렉토리니까 디렉토리를 반환을 하고 그러면 파일 네임은 없으니까 파일 네임은 널을 반환하자. 하지만 케이스 7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 /love.mp3 파일이 들어왔죠. 이 경우에는 love.mp3는 파일이니까 그러면 루트를 디렉토리를 리턴해주고 마지막에는 파스패스 네임을 통해서 나온 네임에 들어가는 것은 파일 네임을 넣어주자. 그래서 이렇게 다른 경우로 분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은 굳이 비유를 해보자면 파스패스가 이제 파일시스 크리에이트, 파일시스 리무브, 파일시스 디렉토리 크리에이트 여러 가지 함수에서 쓰이게 되는데, 파스패스에서 이와 같은 작업을 해주게 된다는 것은 모든 재료들을 손질까지 하고 요리까지 해서 다른 함수들에 전달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두 번째로 고려했던 방식과 같은 경우에는 요리 재료만 준비를 해주고 이제 파일시스 내부에 있는 함수들이 알아서 자기 입맛대로 골라 먹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방법 2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 /a 케이스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들어와도 그냥 여기는 루트 디렉토리만 리턴을 해주고 그냥 맨 마지막 인자인 a를 이제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디렉토리를 끝까지 워킹을 하지 않기 때문에 파일시스 내부에 있는 함수들이 자기 입맛대로 알아서 예외 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경우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이 훨씬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는 불행히도 처음에 방법 1로 시작을 해버려서 예외 처리를 너무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추후에 생각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플래그 인자를 따로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들다가 느낀 가장 어려운 예측 케이스들인데요. 경로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케이스 3번 같은 경우는 디렉토리가 존재를 하지만 우리가 삭제를 하는 경우, 또 이제 케이스 6번 같은 경우는 경로를 워킹을 하다가 또 디렉토리가 삭제된 경우, 또 이게 파일인 경우, 케이스 4번 같은 경우는 C가 파일인 경우, 케이스 5번 같은 경우는 C가 디렉토리인 경우, 이런 경우에 바깥에서 한 번 더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코드가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예외 처리를 끝냈고 성공적으로 모두 패스를 띄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파스패스를 열심히 짰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겪은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read dir 함수입니다. 디렉토리를 어떻게 닫지? 계속 오프셋을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디렉토리를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
디렉토리가 초기화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디렉토리를 파일로 유사 형변화시킨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스트럭트 파일과 스트럭트 디렉토리는 구조가 아주 흡사합니다. 따라서 디렉토리에다가 파일 구조체 포인터를 싹 가리키게 한다면 마치 저희는 디렉토리 구조체를 변경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파일 구조체의 포지션 값을 변경하는 이런 효과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작성할 경우 스트럭트 파일의 멤버의 순서를 바꾸게 된다든지 하면 정상 작동을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스트럭트 파일과 스트럭트 디렉토리의 멤버 순서를 inode 포지션 오프셋을 동일하게 1번, 2번으로 두고 아까처럼 유사 형변화를 시키게 된다면 저희는 성공적으로 디렉토리의 파일의 오프셋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겪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저희 조 같은 경우에는 파스패스에서 모두 요리를 해서 주니까 이제 파일시스 크리에이트 안에 있는 함수들, 파일시스 리무버 있는 안에 있는 함수에서 난 재료만 필요한데 왜 이렇게 짜게 만들었어? 하고 이제 다른 예외 처리를 추가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 같은 경우에는 디렉토리를 끝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자식 디렉토리를 다시 찾아서 네임을 찾아서 죽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디렉토리만 있는데 자식 이름을 어떻게 찾지? 자식 이름을 찾아서 리무브를 해야 되는데 라는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해당 디렉토리에 inode가 들어있는 섹터와 부모 디렉토리를 워킹하면서 나오는 섹터들 중에서 두 섹터의 위치가 동일하다면 이게 내가 찾는 자식이구나 하고 그 네임을 다시 리턴을 함으로써 자식을 찾아서 죽일 수 있는 그런 함수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조의 발표를 마치기 전에 하나 깨달은 점을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 같은 경우에는 방법 1로 계속 진행을 하다가 방법 2번 아키텍처로 하면 훨씬 간단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이 대공사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방법 1로 하다가 예외 처리를 너무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내가 틀리진 않았나? 내가 틀렸겠구나 라고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결국에는 팀원들이 그래도 방법 1이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았으니까 한번 끝까지 가서 예외 처리를 하고 끝내보자 라고 말을 해주셔서 대공사를 이렇게 바꾸지 않고도 방법 1과 같은 방법으로 끝까지 예외 처리를 해서 패스를 띄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코드를 하다가 조금 자신감이 떨어지는 상황이 와도 본인의 논리가 틀리지 않다면 한번 끝까지 가보는 그런 자세가 코딩을 함에 있어서 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번 프로젝트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